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148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2월 2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1월 2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경자월 경술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경술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명식은 일간은 경금일간이 되겠고,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의 경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12월 28일이니까 이제 신축년 경자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1월 4일 정도가 소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앞으로 한 3일 정도에서 4일이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금방 가고요. 신축년 이제 다음에 신축년 신축월이 지나게 되면 2월 4일 이제 입춘이 되면서부터 이제 신축년은 빠이빠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민년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이민년부터는 앞으로 들어가는 운세 자체가 임인년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계묘년이 되면서 그 다음에 갑진년 이렇게 흘러가겠죠. 그 다음에 갑진년, 을사년, 병오년, 정민년 해서 해자축년 있었죠. 기해년, 경자년, 그 다음에 신축년 등은 천간지지로 금수가 많은 그런 시절이기 때문에 사주 자체가 좀 뭐라 그럴까, 한습한 사주들, 금수가 많아서 화가 필요한 사주들은 기해, 경자, 신축년이 많이 좀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해자축 이것 때문에 또 사람들 내가 어려운 것은 뭐 때문이다, 삼재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건 삼재 때문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사주 자체가 한습한 사주들은 기해경자 신축년 음습한 세운을 맞이해서 더욱 좀 힘들었던 그런 시절을 살았던 것으로 보이고, 내년부터는 이제 이민, 계묘, 갑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을사, 병호, 정민, 이제 목화의 기운이 왕한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민년은 임수가 천간에 들어와 있고요. 계민년은 계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수가 왕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민과 계묘는 뭐예요? 지지가 더 중시되죠. 만약에 임자 라든가 개 이렇게 봤으면 수가 왕한 것이지만, 이민계묘는 인목 위에 임수가 있는 것이고 묘목 위에 계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가 왕한 것이 아니라 이거는 목이 왕한 것으로 보고요. 갑진을사 병오년 역시나 이제 화가 왕한 것이어서 내년부터 이민계묘, 갑진을사 병오, 정미년까지 해서 대략 한 6년 정도는 이제 목화가 세력을 갖기 때문에, 사주가 좀 한습했던 분들은 이제 운세 자체가 이제 앞으로 서서히 상향 곡선을 그리는 그런 운세가 될 것이고, 반대로 너무 조열한 그런 사주 곡세들은 그래도 이민년의 임수 개수에 있어서 좀 위안은 된다 하더라도, 화가 너무 왕해서 문제가 되는 사주들은 조금은 이제 다시 운세 자체가 조금은 침체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뉘앙스로 가지고 대운과 세운을 살펴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조열한 사주를 하더라도 대운이 금수대운이면 상관이 없고요. 또 한습한 대운 사주를 하더라도 대운 자체가 예를 들어서 목화 대운 틀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연말 연초 되게 되면 뭐 신축일주 이민년이 어떻고, 임자일주 이민년이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년 운세들을 많이 설명을 하는데, 저도 뭐 그거 하려고 하면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신축일간 내지는 신축일주 내지는 신금일간이 이민년에 다 똑같은 삶을 살지 않거든요. 대운에 따라서 또 사주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 전체를 놓고 봐서 이민년이 어떻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맞는 것인데, 그냥 큰 틀에서 무슨 띠는 어떻고 무슨 띠는 어떻고, 물론 이건 재미로 본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서는 뭐 저도 그런 뭐 취미, 그냥 흥미로 이렇게 보는 거를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뭐 그럴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 사주는 공부를 좀 하셔가지고 자기가 좀 볼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어떨까라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오늘의 명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일간 경금일간이 되겠고요. 경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자월에
경금이 되겠습니다. 일간 경이라고 하는 글자가 되겠고, 경이라고 하는 글자 천간 10개의 10천간이라고 하죠. 10개의 천간. 그 중에서 이제 7번째 천간이 되면서 이것을 목화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경이라고 하는 글자보다 금이 된다. 금의 기운, 쭉 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오행인 금을 갖다가 다시 음양으로 구분하게 되면 금은 양금과 음금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경금은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양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양금이다라고 하면 음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같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쇠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은 경금에 대비되는 신금은 양금이 아니라 바로 음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남자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음은 여자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을 음양으로 보게 되면 양은 남자가 되는 것이고 음은 여자가 된다. 나무도 있잖아요. 나무 줄기가 기둥이 있고 땅 밑으로 뿌리가 있을 때 양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죠. 양은 보이는 것이고 드러나는 것이고, 음은 감춰져 있는 것, 이렇게 보게 된다라고 하면 땅 위로 드러난 줄기, 가지 같은 경우는 양이 되는 것이고요, 땅 밑으로 들어와 있는 뿌리는 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강한 것이 있고 약한 것이 있을 때 강한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약한 것은 음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양금인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강한 금이 되겠죠. 강철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겠고, 무쇠 같은 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원철 같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완철금이라고 해서 땅 속에서 금방 캐는 그런 무쇠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신금이라고 하는 은금은 강철 이런 것보다는 좀 부드럽고, 철 중에서도 부드럽고 유연한 그런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경금이라고 하는 양금은 거칠고 투박하고 조금 울퉁불퉁 이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생긴 걸로 볼 수 있지만, 신금은 매끈하게 잘 단련된 금으로서 보석이라든가 주얼리 같은 거 있죠. 보석, 반지, 귀걸이 같은 주얼리 등으로 이렇게 비율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금이라도 양금인 경금은 강철, 무쇠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고, 신금은 잘 매끈하게 단련된 이러한 보석으로 보게 되죠. 경금의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간이든 간목이든 을목이든 병정, 무기, 경신, 임기, 어떤 10개의 일간이든 용도나 쓰임이 있어야지 그 일간으로서의 천간 으로서 일주로서 용도가 있겠죠. 사람도 무수히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부귀를 얻는 사람이 있고 부귀를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은 부는 있는데 귀를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귀는 있는데 부를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사람으로서의 쓰임 용도가 크냐 작으냐,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옛날에 선량한 선비, 돈은 없지만 청량한 성비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요즘 같은 시대상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청렴한 선비 그렇게 좋게 보지 못하죠. 옛날에 우리 공부할 때 놀부와 흥부가 있으면 놀부는 나쁜 놈, 흥부는 좋은 놈 이렇게 배웠지만, 요즘은 놀부는 세상의 이치를 잘 깨달아 돈을 많이 번 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고, 흥부는 세상의 이치를 잘 몰라 돈을 많이 못 번 놈 이렇게 또 배우기도 하죠.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용도, 쓰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목도 간목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을목도 을목으로의 용도가 있는 것이죠. 경금은 경금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고, 신금은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있는 것이다. 귀를 얻기 위해서는 경금으로서의 용도,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나타나면 귀가 되는 것이고요. 또 부를 얻기 위해서는 조후가 잘 되거나 아니면 인성의 용도가 있거나 내지는 재성의 용도가 있게 되면 그때는 부를 얻게 되죠. 자, 부를 얻는 것은 부라고 하는 것은 재물인 것이죠. 항상 재성만 놓고 볼 것은 아니고요. 부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재물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이 부라고 하는 것 항상 재성이 있으니까 돈을 번다. 물론 재성의 용도가 있으면 돈을 벌고, 재성이 있는데 용도가 없으면 빚을 지게 되겠죠. 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지만은 집안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 상속 같은 것 있죠. 집안 재산을 내가 받는 거, 이거는 재성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인성이 있게 되면은, 인성의 용도가 있게 되면 이건 상속을 받는 것으로 또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하는
조후만 잘 돼도 큰 부는 아니지만 당대 자기는 먹고 살 수 있는 부를 얻을 수 있다 해서 이 조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너무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일단 귀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간에 쓰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놓고 귀를 얻느냐 아니면 귀를 얻지 못하느냐로 보는 것이죠. 경금 같은 경우는 강철과 같기 때문에 강철의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생조해 줘야지만 정화라고 하는 불로서 경금을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지만 경금의 용도가 있는 것이죠. 자, 경금 입장에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정관이 되는 것이고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정화 간목의 용도가 있게 되면 정화라고 하는 귀를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간목 편제니까 부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명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석과 같기 때문에 항상 맑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신금의 용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맑고 깨끗함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청징함, 개수도 청징한 걸 좋아하고요. 신금도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보석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아주 아리따운 신부 이렇게 생각하셔도 신부 이런 신부 말고요. 새 신부 있죠. 새 신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맑고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신부 화장을 잘못했거나 아니면 신부가 입고 있는 드레스에 검댕이 묻어서 시커매져 있으면은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은 새 신부와 같다. 맑고 깨끗해야 된다. 그래서 신금이 용도 쓰임이 있기 위해서는 임수로서 도세주옥 하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오늘의 일진 강의를 할 때 일간에 대해서 계속 똑같은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이 그냥 저 사람이 오늘은 또 경금에 대해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한 애가 아니라 경금이라고 하는 특징은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특성에 맞게 사주가 배합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항상 일간을 설명할 때 강조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고요. 일간만큼은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지만 사주를 봄에 있어서 사주를 제대로 배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경금일간에 태어난 을령 자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월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이죠. 겨울. 그래서 해자 축월 정도가 3개월 정도가 겨울이 된다. 해월, 자월, 축월이 겨울이 되는 것이고요. 겨울이 되어서 춥다라고 하는 것은 엄동설한이 되겠죠. 겨울은 엄동설한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양기보다는 음기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양을 대표하는 것은 화고, 음을 대표하는 것은 수가 되는 거니까 해자 축월은 일단 수가 왕한 수왕절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해월은 해월은 수의 인관지가 되는 것이고 인관지. 그다음에 자월은 뭐가 되죠? 제왕지가 돼서 가장 왕합니다. 축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때는 쇠지가 되죠. 쇠지. 그리고 축만 놓고 봤을 때는 축은 수라기보다는 일단은 토가 왕한 토왕절이 되지만은 축월이라 하더라도 자수라든가 해수 같은 것이 있어서 합을 하게 되면은 축월도 수기가 매우 왕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월 일단은 수가 가장 왕한 계절이고요. 특히나 자월 중에 동지가 되면 음기가 가장 왕하고 그 다음에 양기가 가장 약한 단계이면서 음극즉 양생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양생. 그래서 음이 가장 왕할 때 일양이 시생한다라고 하는 것. 동지는 일단 지났고요. 서서히 밤은 짧아지면서 서서히 이제 낮이 조금씩 길어지는 그런 시절에 들어와 있습니다. 또 자월이라고 하는 계절이라고 하는 때가 수가 왕한 수왕절, 수가 가장 왕한 그런 시절이라고 했는데 금은 자월이면 여기가 사지가 된다라고 보죠. 사지. 그래서 해월은 금의 병지가 되고요. 그다음에 자월은 금의 사지가 되고 다음 달 축월은 금의 이제 고지, 묘지가 되죠. 그래서 해자 축월은 수는 왕하지만 금은 해자 축월의 금은 병지, 사지, 묘지가 돼서 이제 매우 세잔한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이제 60대, 70대, 80대, 90대 정도의 이제 노쇠한 그러한 상태가 있기 때문에 매우 약하죠. 금 자체가 자월에 약한데 수가 왕하게 되면은
약한 금의 기운을 더욱 설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월이라고 하는 때는 뭐냐면 일단 춥다, 한습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문제가 되겠고요. 자월은 수가 왕하고 금이 약해서 일간이 어떻다, 신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일간이 약하다고 해서 뭐 경금 자체가 없는 건 아니죠. 경금 자체가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또 단련은 또 단련대로 열심히 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금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정관 중에서 정화가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자월이 한습하기 때문에 한습한 것을 별도로 따뜻하게 조우하기 위해서는 병화가 이렇게 필요한 것이고요. 또 경금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지지로 유금 등이 있어서 경금이 또 뿌리를 두어야지만 약한 경금이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경금이 자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단 병정화를 같이 얻는 것이 필요하죠. 정화도 이렇게 있어야 될 것이고요. 또 정화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병화도 같이 있어 주어야지만 병화로서는 조우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월에 해자축월에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 병화도 필요하고 정화도 필요하다. 관살혼잡이 돼서 나쁜 것이 아니라 자월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관살혼잡이 되어야지만 경금이 오히려 더 좋아진다. 물론 이제 정화, 병화가 천간에 같이 투출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꼭 두 개가 투출되기보다는 하나는 이렇게 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밑에 있는 것도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화는 지지를 사화로 있고요. 정화는 투출되어 있는 것, 이런 건 나쁘지 않고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화라든가 화는 뭐에 반드시 지지로 인사오 등의 뿌리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또 정화는 특히나 간목을 얻는 것이 필요하죠. 이렇게 인 같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정화의 뿌리도 되고 간목이 병화를 생조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또 경금이 지지로 신금, 유금이라든가 하다못해 축토 등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지만 경금이 약해지지 않는다. 한 가지 중요한 건 지지로 만약에 사화가 있다라고 하면 사를 너무 간과해서 안 될 게, 사는 뭐예요? 이 사라고 하는 것은 금의 여기가 장생처가 되기 때문에 사화가 있으면 경금이 여기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해자축월에 사화가 있으면은 이 사는 조우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금이 사의 통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정리를 하면 자월의 경금은 정화로서는 경금을 단련하고 병화로서는 조우한다. 경금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지지로 신금, 유금, 축토 등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천간에 예를 들어서 경금이라든가 신금이 있다 하더라도 같이 지지의 뿌리가 있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경금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 격국은 일간과 월령, 월지와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이라고 말씀드렸고, 월지의 자수는 음수가 됩니다. 어떤 분들 전화하셔 물어보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가 양인데 왜 자수를 음수로 보느냐? 자는 플러스고 축이 음이죠. 그래서 자가 양이 플러스가 양이 되지만은 그 본기가 임수가 아니라 개수, 음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수는 본체는 양이지만은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몸은 양인데 체양인데 요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체양 용음이 바로 자수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는 양대 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금은 수를 생하는 관계죠. 그래서 일간금이 수를 생하는 관계가 되는데, 내가 생하는 아생자가 되는 것이고, 아생자는 식상이라고 표현하죠. 식상이라고 하는 뜻은 식신과 상관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오늘처럼 양대음 또는 음대양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상관이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음대음, 양대양이 되는 것은 이건 식신이 되는데, 오늘은 일간은 양이고 그 다음에 자수는 음이기 때문에 양대음이죠. 그러면 자수는 경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 상관이 되죠. 그 상관격 내지는 이거를 금수 진상관격으로 놓고 보게 되는데, 진상관이라고 하는 뜻은 일간이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을 진상관이라고 하는데, 앞에 금은 일간을 말하는 거고요. 요 수는 상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수진상관이라고 하는 뜻은 일간인 금은 약하고 상관인 수는 왕하다. 그래서 설기태과한 사주, 설기과다한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하는 뜻. 그래서 일간이 약해진다. 항상 일간 진상관격이 되면 인성으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데, 경금이나 신금은 일간의 특성이, 금일간들은 토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보다는 비견이라든가 겁재, 비겁인 금으로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더하여 자월은 춥기 때문에 병화가 있어야 되고요. 일간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정화도 필요하다. 이렇게 세트로 하나의 어떤 스토리로 머릿속에 입력을 해두시면 사주 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이다.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축토가 있습니다. 축토라고 하는 것은 경금 입장에서 놓고 보면 인성이죠. 인성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거는 음대양이 되는 것이니까 정인이 되는 것이죠. 정인. 그리고 축에는 축중신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금일간에 축에 모두할 수 있다. 통근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경금이 축에 통근할 수 있죠. 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원령의 자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자축이 합을 합니다. 자축 합이 되는데 이것이 토가 되느냐 수가 되느냐는 원령 자체가 수왕절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라고 보겠고요. 일지에는 술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술토가 있기 때문에 경술일주가 되는 것이고, 이 술은 축토하고는 다른 게 뭐냐면 얘는 이제 편인이고 얘는 정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차이점도 있지만은, 축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가 되는 것이고, 술은 물기가 없는 건토가 되는 것이고, 또 여기서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술이든 축이든 경금이 술중신금에 내지는 경금이 축중신금에 통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공통된 점이다. 그래서 경금 자체가 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술중신금, 축중신금에 간신히 통근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월간의 경금, 그 다음에 연간의 비경겁제인 신금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것도 약한 경금을 도와주는 그러한 글자들이 되겠죠. 그래서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이 정도 되면은 일간이 신약해서 문제가 된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화가 없어서 조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화가 약해서 경금을 단련함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어떤 분들은 술중 정화 하나를 가지고 조후도 하고 경금을 단련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술중 정화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옛날로 따지면 화롯불 있죠. 화롯불, 옛날 이제 그래도 대가댁에서 화롯불 같은 것을 이렇게 갖다 놓고 그 안에 불씨를 담아 놓는데, 술중 정화는 그런 화롯불 안에 불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경금을 단련할 수 있는 그런 용도라든가, 그 다음에 한 엄동설안의 자월에 한기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정도의 온기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생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좀 더 강한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볼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화를 보는 것이 필요하고, 생시에서는 화를 보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화를 볼 수 있는 것, 병자시, 정축시, 무인시는 인중병화 있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신사시, 이모시도 화를 가지고 있고, 개미시 미중정화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거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개미시 개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는 것은 온당치 않겠죠. 병술, 정예시 이 정도가 화를 가지고 있는 생시가 되는데, 병자시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정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가 있지만 병화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는 없다. 단 뭐는 할 수 있다? 조훈을 할 수 있다. 근데 병화가 뿌리가 없느냐? 술중 정화에 뿌리를 간신히 두고 있기 때문에 병화 자체도 통근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매우 미흡한 통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운으로 가서 병화가 살아나야지만 조후할 수 있다. 이거는 술중 정화로 간신히 경금을 단련하는 것이고요. 병화로는 조후할 수 있다. 하지만 화가 병화든 정화든 매우 미흡한 그러한 생시가 되겠고요. 정축시 같은 경우는 술중 정화가 천간으로 투출된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화의 특성상 간목이 있어서 정화를 생주해주면 좀 더 좋았을 것이지만, 화토불에 있는 불씨 하나가 겉으로 튀어나오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엄동의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 그 다음에 엄동인 자월의 정화로서 뭐라 할 수는 없다. 조우하는 것은 전혀 100% 조우가 안 된다라고 보진 않지만 조우가 매우 미흡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인하고 술이 있으면 오가 협례를 해서 인옷을 화곡을 짓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이거는 이렇게 보면 돼요. 인중병화로서 조우하고 술정정화로서 경감을 단련하는 용도는 있다, 쓰임은 있다라고 이렇게 보지만, 겉으로 병정화가 드러난 것만큼은 용도가 없다. 만약에 이 경금이 자월에 병화정화가 투출돼서 지지의 뿌리가 있다라고 하면, 뭐 국회의원을 하든 정치인을 하든 아니면 뭐 판검사를 하든 그 정도의 공력이 크게 나타나지만은, 이게 인중병화, 술중정화 이렇게 암장되어 있으면은 큰 공직보다는 저기 밑에 조금 매우 약한 말단 공무원 정도는 할 수 있는 국세가 된다. 해서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있는 것보다는 천간에 드러난 것이, 그래서 힘이 좋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이 신사시도 마찬가지죠. 신사시 같은 경우에도 뭐를 할 수 있다? 사중에 있는 병화로서 조우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술중에 있는 정화로서는 뭘 할 수 있다? 그렇죠. 경금을 단련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무인의 인중 병화보다는 신사의 사중 병화가 조후의 공력으로서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모시가 되죠. 이모시는 이거는 좀 기륭이 반반인데, 이모시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냐면은, 옷을 합해서 화가 살아나는 거는 나쁘지 않지만은, 자월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한기가 가중되게 되고요. 수가 투출하게 되면, 화가 용신일 때 수가 투출하게 되면 수는 화를 극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임수 투출된 것은 그다지 좋은 국세는 아닌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술시 이렇게 되게 되면, 병화가 투출되어 있죠. 술 두 개의 뿌리를 두고 있어서 병화가 병자시보다는 병술시가 병화의 힘은 조금 더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병화가 간목이라든가 지지고 오의 뿌리를 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병화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